전해드린 대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김만배 씨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네네.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죠. 어제 수원 모 대학 근처에 자신의 차 안에서 그런 시도를 했던 모양인데 다행히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만배 씨가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고요. 변호사가 119에 연락을 해서 그래서 그 119가 그 바로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갖다 했던 모양인데 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 이제 자세한 상황은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또 주변에 CCTV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경찰이 그런 것들 분석해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김만배 씨의 20년지기 최모 씨를 비롯해서 금고지기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가 긴급 체포된 다음 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조력자 3명이 긴급 체포된 것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좀 느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 수사가 오래됐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었겠지만 자기 자신의 수사는 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의 지인 또는 후배 이런 분까지 이제 재산 은닉으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게 그냥 불구속 조사도 아니고 체포해서 조사를 받으니까 그 압박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검찰에서 이 조력자들에게 재산 은닉만 수사하고 끝나면 또 상관이 없는데 또 재산 은닉 외에 이 사람들의 또 개인적인 범죄까지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자, 어쨌든 물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는 게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관련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이렇게 많았나 싶은 게 예. 작년 12월 10일 날 유한기 당시 본부장이 제일 먼저 극단적 네. 선택을 갖다가 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 12월 21일이죠. 그러니까 유한기 씨가 사망한 그 한 열흘 정도 지난 이후에 그 유명한 지금 이제 모른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했던 김문기 당시 개발 1처장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한 1년쯤 지난 거죠. 그래서 1년쯤 지난 어제 또다시 김만배 씨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이 대장동 의혹의 진실을 풀 핵심 키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천화동 실소유주가 본인이라고 인정하신 겁니까? 네. 천화동 1호 절반은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이 인터뷰 차. 자, 인터뷰에서는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네. 부인을 하고는 있지만 이 김만배 씨가 핵심 키맨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요. 첫 번째, 대장동 사건 자체에 있어서도 김만배 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했습니다. 이건 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김만배 씨의 지분이 49.17%예요. 이거는 남욱의 지분의 2배, 정영학 지분의 3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이익의 절반을 가져갈 만큼 그만큼 그 역할을 갖다가 했는가. 본인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의심의 여지 없이 본인의 것이다라고 했지만 자신이 한 역할에 비해서 2배, 3배 이상을 받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더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대장동 자체가 아니고 대장동 수사에 있어서 김만배 씨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욱과 유동규는 자백을 갖다 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고 그때 이제 만배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하고 있는데 예. 김만배 씨는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야기했던 그 스탠스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수사에 있어서 김만배 씨가 사실은 남욱과 유동규의 말이 맞다 이렇게 진술을 고치는 순간 그런 순간 이 수사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그 대장동 수사에 있어서는 키맨 게이트키퍼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만배 씨 지난해 이제 성남 도계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죠. 유동규 측에 700억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곽상도 씨한테 원 50억을 줬다. 또한 송남 도계공에 한 651억 상당의 최소 손해를 끼쳤다. 이런 걸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실제 이제 남욱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 또는 김만배 씨가 뭐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건의 중점으로 이제 김만배 씨가 있는 거예요. 김만배 씨 입에 모든 게 다 달려 있는 건데 그만큼 압박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사실상 검찰 수사를 한 1년 이상 받는다라고 하면 특히 특수부 수사를 받으면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만 하면 괜찮은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또 그러니까 남욱 씨라든가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다 김만배를 향해서 저분이 뇌물을 주기로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밀어넣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럴 의사가 없었는데 김만배 의혹으로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심리적인 압박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최근에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의 핸드폰까지 압수수색했더라고요. 원래 이제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극히 일부인데 컴퓨터 등의 김만배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핸드폰까지 압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김만배 씨가 얼마나 압박감을 많이 받았을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네. 자 그렇게 압박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씨나 남욱 씨 변호사와는 달리 입장을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네네.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팀별로 틀려요. 그러니까 1팀이 남욱과 유동규라고 하면 2팀은 김만배, 김용, 정진상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김용이나 정진상과 같은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김만배는 남욱과 달리 이재명 대표 측에 더 가깝다. 유동규 씨는 이제 본인은 원래 더 가까운 사이였지만 뭐 수감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서 그 태도를 갖다 바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김만배 씨한테는 돈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할 돈이 있어요. 화천대유를 통해 가지고 577억을 배당받았고 천화동인 1호가 1208억인데 그것은 그 화천대유가 소유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8억까지 합치면 그다음에 뭐 누님이나 다른 사람까지 해가지고 받은 돈이 무려 1987억이거든요. 네. 이 돈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돈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로부터 개인적으로 473억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채권 채무 관계와 돈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게 해결이 되면 어쨌든 자기한테 막대한 재산이 남을 수도 있다라고 한 기대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제 그 기사에도 났지만은 그 최모 씨한테 뭐 80억을 갖다 빌려줬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수사가 자신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그 재산과 관련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압박을 갖다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김만배 씨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앞으로는 이제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신병 치료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사 부분은 지금 재산 은닉 부분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보다는 조력자들에 대한 체포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재판은 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김만배 씨도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몰수에 대한 추징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습니다만 남욱 씨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욱 씨도 한 1,007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김만배 씨라든가 이재명 대표 측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도 재산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지키고 싶어서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너무 강하고
강압적으로 가다 보면은 오히려 허위 사실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런 극단적 선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김만배 씨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김만배 씨가 하던 그대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네. 다만 진실이 김만배 씨가 정말로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428억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근데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재산을 지킬 수 있죠. 근데 김만배 씨의 진술 하나만 갖고 재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유동규 남욱도 있고 통장에 대한 관련 자료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김만배 씨가 통장에서 한 470억 정도를 현금으로 뺐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모두가 이재명 측으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관이 검찰과 피고인들의 말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그 결과를 또 존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헬멧남이라고 그러죠. 최모 씨, 쌍방울 부회장을 지낸 최모 씨가 이제 체포돼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쌍방울과 그 김만배 씨와의 관계, 그리고 쌍방울과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자, 이런 것까지 수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만약에 이제 김만배 씨가 사망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하지만 다행히 이렇게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심경이 변화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만배 씨가 쾌차한 다음에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지 그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하면, 거짓말은 자기한테 유리할 때 하는 거예요.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한 게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어떤 바보가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남욱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김만배 씨는 계속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거짓말이고 어떤 것이 진실일지는 뭐 하나님밖에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재판부 판사들이 봤을 때는 네. 어떤 것이 거짓말일지에 대해서는 그 추측할 수 있는 바가, 추정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늦어도 뭐 이번 달 중에 올해 내에는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새로운 어제 나왔던 것처럼 뭐 최모 씨나 이렇게 자금과 관련된, 은닉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시도를 갖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유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